명단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투어데이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명단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명단을 만들어놓은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는지 쭉 정리 한번 해드렸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지난주 말고 새로 오신 분, 처음 왔다. 좋아요. 자, 처음 오신 분이 지금 어려운 거. 자, 지금 당장 내가 이 사업하는데 지금 제일 어렵다. 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클로징 멘트. 자, 또 초대. 또 거절 듣고. 후속. 다 똑같아 됐네, 그죠?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오토가 끊겨요. 오토가 끊겨요. 좋아요. 오토가 끊겨요. 자,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하는 행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게끔 사실은 설득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설득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행위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어데이 할 때도 전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 명단을 늘렸어. 그 후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명단이 늘려진 사람이 그걸 받고 나서 그거에 뭐가 생겨야 돼요? 관심이 생겨야 되죠. 관심이 생기고 흥미로워야지만이 내가 후속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생겼는지 파악이 돼. 우리가 니즈 파악이라고 얘기해. 니즈 파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와의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전달력이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만날 때 대화를 내가 잡담도 실력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잡담하는 그 과정 안에서 상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에게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관심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관심 유발.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상대방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죠. 얘기를 잘 안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상대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그죠?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자, 관심 없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관심이 생길 거야 나중에는. 자, 필요 없어, 관심 없으면 어떻게 맞지? 세순하잖아요. 세순하잖아. 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도 관심 없었는데 관심 생겼어.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필요 없는 왜 필요 없냐고 또 물어봐요. 또 뭐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면 나 머리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너랑 똑같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하냐면 관심을 이끌어야 되고 필요를 이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 관심 없다는 제가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우리 솔직히 저는 제가 노후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근데 언제 노후에 관심이 생겼냐면 노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필요나 관심은 없었지만 그 필요나 관심이 생길 만한 어떤 배경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산을 전달하기보다는 필요와 관심 안에 흥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산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산화는 관심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유산화가 필요한 어떠한 노후 준비들,
유산화가 필요한 어떤 건강이든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되면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우리 니즈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나 이럴 때 이제 보험 가입을 시키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명 중에 1명은 암이야. 그럼 말해요 안 해요? 지금 보험을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 본인이 당장은 관심이 없지만 사실상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늙어가거나 어떤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잠시 잊고 있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가 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필요와 관심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잘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냐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지 유산화를 먼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죠? 식생활에 대한 불균형부터 설명하죠. 그리고 아침을 먹었는지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계속 유지했을 때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미리 그 사람 보고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이렇게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무리가 어떻게 남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쵸? 왜냐면 내가 맨날 몸을 쓰기만 하고 몸을 채우는 거에 소홀하다 보면 결국은 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건 그건 팩트잖아요. 이거는 설득을 하거나 어떤 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의 사고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니까 그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나도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신경 써서 음식 좀 챙겨 먹어야 되겠네. 몸을 쓰기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돈도 쓰는 거지 건강관리에 대한 니즈가 없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필요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당장 죽을 거 아닌데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게 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렵게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예상할 수 있게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직 안 생겼어. 하지만 뭐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뭐 그 사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잊어버리고 있는 걸 상기시켜줘서 지금부터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를 알려주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 없고 관심 없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알아. 또 뭐 건강 챙겨야 되는 거 알아. 다 알아. 뭐 이런 거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응? 먹고 있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는데 좋은 걸 모르겠어. 좋은 걸 모르겠어. 비싸. 자, 또 뭐 있어요? 알이 너무 커. 양이 많아. 이걸 다 먹어야 돼. 이걸 다 먹어야 돼. 자, 응? 먹다가 배부르겠다. 또 뭐 있어요?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잖아. 아직 형편이 안 됐어. 계속 먹어야 되잖아. 또 다른 약이 있어서 못 먹겠다. 다른 거 있어서 안 돼. 또 아까 비슷한 거 병원약 먹는데 이것까지 꼭 먹어야 되냐? 자, 그 알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먹고 싶은 좋은 건 알아. 오케이. 자, 보세요. 좋은 건 알아. 아는데 안 먹는 이유는? 그쵸. 결국은 이제 숨어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 말의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을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라고 다 알아. 좋은 거 알지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뭐라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메시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 좋아요. 자 먹고 있어. 자 대화마다 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멘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보세요. 내가 좋은 건 알지만 지금 내가 당장 형편이 안 돼서 못 먹어 라고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중요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먹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당장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형편에 대한 범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산수로 숫자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굳이 여러분들이 건강 챙기는데 헬스백까지 권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도 몸이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계속 쓰기만 하면 물건하고 똑같이 뭐가 되냐면 감가상각이 되고 손실과 훼손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몸으로 써서 돈을 번다고 하면 최소한의 내 몸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대처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벌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 월급의 5%라도 아니면 뭐 3%라도 투자할 수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생산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그래서 그 범위도 한 달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면 사실상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5만 원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엄두가 안 나는데 작게 얘기하면 엄두가 나요. 특히나 그것도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값어치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만 원. 우리가 헬스팩을 설명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5만 원에 대해서 내가 지출해야 될 거를 결단하는 거. 나 한번 써봐야겠다 마음 먹게끔 하는 거는 이 가치 표현을 그분들이 평소에 소비하고 있는 거와 비유나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두 사람이 가서 어디 밥 한 끼 먹으면 5만 원 나와야 한다. 나오죠. 한 달에 내가 불필요한 만남으로 어디 인사치레를 먹는 식사 한 끼를 하는 걸 차라리 줄이고 최소한의 그렇게 만나도 의미 없는 만남 많아요 안 많나요? 많죠. 그렇기보다는 적어도 내 몸에 인사치레 하는 시간 버리고 브런치 같은 거 하는 거 줄이고 내 몸에 투자할 수 있는 5만 원을 내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남자들 담배 한 값 얼마죠? 한 5천 원 하나요? 그쵸? 매일매일 담배 한 값을 태우는 사람들은 5천 원씩 따지면 한 달에 그 비용만 내 몸을 훼손시키는데 비용만 한 달에 15만 원을 고정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훼손을 시키는 데는 15만 원을 쓰면서 내 몸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5만 원을 아까워하면 그 몸을 쓸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비교를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권해줄 수 있는 한 아이템을 정하세요. 차라리 뭐 해파신을 정해서 그거 갖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을 훼손시키는 술을 먹는 횟수라든지 담배를 태우는 횟수나 비용은 그만큼을 기꺼이 투자하면서 그걸 방치해주거나 내 몸을 케어하는 데 비용을 5만 원을 아깝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좋은 거 오래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줘서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너무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 정도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알아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뭐 하는 거냐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몸을 챙겨야 되는 걸 미루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걸 미루고 그러다 보면 매일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극단적으로 쓰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긴급한지 잘 몰라. 근데 내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맞고 극단적인 표현에서 어떤 때문에 긴급한 마음이 생겨요. 홈쇼핑의 마감인바 그렇게 표현하는 느낌처럼 당장의 긴급함을 느끼면 당장 해야 될 액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먹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동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렇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받고 비판받고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있어. 아 그래 잘하고 있네.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 첫 번째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더 우호적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지혜롭다. 뭐 예를 들어서 현명하다. 저거 자기 몸을 챙겨. 요즘에 그렇게 자기 몸도 안 챙기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말이 통한다. 뭐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받고 난다. 그러면 너는 영양제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 또는 어떻게 그걸 먹게 됐어? 뭐 말이 어려운 말은 또 되게 어렵잖아. 어떤 기준으로 골라?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넌 그걸 어떻게 만나게 됐어? 어떻게 먹게 됐어? 그 경로라든지 선택했던 패턴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멘트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내가 뭐 너는 영양제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쓸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쉽게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쉽게 대답을 하지 취조하듯이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있다고 얘기할 때 동의해주면서 아까 뭐라고 잘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샀어? 어디서 사?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사? 어떻게 사? 이렇게 정도 멘트도 부담 없잖아. 그럼 마트에서 사지. 누가 권유해줬어? 아니 그냥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그 제품 마음에 들어? 만족했어? 이게 뭐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굳이 너는 영양제 어떤 기준으로 골라라고 해서 파악하지 않아도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매를 하는구나. 취조하듯이 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의 구매 패턴이나 성향이나 그 기준을 내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권하는 것도 한번 먹어봐. 이거는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네가 고르는 패턴 아닌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제품인 건데 조금 더 성분이나 함량이 높아. 가격은 되게 저렴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뭘 파악하면 성향이나 구매 패턴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거에 맞추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대화는 그 사람의 기준, 가치관 이걸 맞춰서 대화를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르면 암만 백날천날 잘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 그렇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듣고 싶거나 이해될 수 있는 멘트 써야지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거부감이 없으면 뭐 한 번 정도는 또는 부담 없이 그건 어떤 건데 그 사람이 거꾸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야. 자, 좋은 거 모르겠어. 좋은 거 모르겠다는 게 유산화 제품을 먹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좋은 거 모르겠어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 응? 어떻게 대답해요 주로? 여러분 대답하는 거 궁금하다. 뭘 좋아지게 하고 싶은 건데? 꾸준히 잘 챙겨 먹었어? 또? 아니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부업자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금 스스로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라도 연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입을 떠들어 봐야 그래야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뭐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 우리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연아리더니 저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잘못해줬나 보다. 내가- 다시 해줄게. 내가 잘못해줬나 보다. 다시 해줄게. 자 또. 자 진영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얼마나 얼마나 먹었었는지. 추가해? 더 먹어. 자, 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표정이다. 어떻게 챙겨 먹어? 어떻게 챙겨 먹었는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좋아. 좋은 게 모르겠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뭐가 있냐 우리 정주희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이것도 뭘 기대했는지를 알고 나는 더 편하겠죠. 뭐가 좋아지길 바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되는 건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걸 먹고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뭔가 좋아지길 바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도 뭘 먹었는데 느낌이라도 뭘 좋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연하게 막. 그러면
자,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통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면 건강하거나 평소에 그냥 별 이상이 없던 분들이 건강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효과를 못 보는 이유 첫 번째, 꾸준히 잘 챙겨 먹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흰책자에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자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수긍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그래서 세포 재생주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막 적혈로 바뀌는데 몇 개월 걸린대요? 4개월. 자, 우리 혈액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혈액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내가 오늘 전반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시간들이 본인이 기대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피부는 며칠 걸린대요? 28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장세포는 얼마나 걸린대요? 7일. 그 사람이 기대하는 그 기간에 연속적으로 꾸준히 제대로 복용 섭취 방법들을 먹었을 때의 그 기대를 논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몸 안에 내장 세포 안에 다 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느낌으로 우리 몸에서는 화학 작용이 계속 일어나지만 지금 공장 돌아가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기대하는 것과 그냥 내가 느낌이 없어도 좋은 거에 대한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느낌적인 판단일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좋은지에 대한 그 기대가 어느 부분에 어떤 기대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성적으로나 또는 주관적으로나 그게 느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침에 눈뜨기가 좀 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며칠만에도 느낄 수 있죠. 느껴요, 못 느껴요? 피드백을 제가 그래서 제품에 후속을 할 때 늘 그분들은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제품이 들어가면 차라리 어떤 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냥 막연하게 들어갔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좋다고 동의를 잘 안 해요. 좋다고 동의하면 지는 것 같은가 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럼 어떤 느낌이냐? 우리도 막 누가 나를 좋다고 강요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살짝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그 전화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해피콜처럼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사람한테 먼저 어땠어? 좋았어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뭘 잘했냐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먹었을 때 아침에 눈뜨기 좀 편하던데 그렇진 않았어? 나는 화장실에 가니까 그렇게 잘 나오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입으로 꺼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잘 하지 않아. 근데 난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그들한테 상기시켜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랬네. 그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상기될까 안 될까? 상기돼요. 그리고 또 그게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체험까지 같이 해서 쭉 나열하다 보면 어디서도 걸려요, 안 걸려요? 어디서도 걸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지 잘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양제를 먹고 나서 그 내가 요놈의 영양제가 나한테 하루 어떤 효과를 하는지 하루 종일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눈 떠서 영양제 먹고 저녁에 영양제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헬스팩이 나한테 지금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어떤 느낌이 올지를 계속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어떤 반응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다른 거에 집중하거나 몰입해서 놓치는 것도 너무 많을 거고, 그리고 그게 감각적으로 못 느끼는 효과들도 되게 많을 건데 그걸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걸 가지고 그냥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상기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우리의 목적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마음도 있냐면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생각보다 그 조금 베리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의하면 지는 것 같고 괜히 좋은 거 모르지만 널려서 사준 것 같은 느낌이 생생 이런 여러 가지 이면적 약간 이 알아 안에 숨어있는 속뜻처럼 좋은지 모르겠다는 그 속뜻 안에는 괜히 한번 뻗대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괜히 나를 한번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비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해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홈쇼핑에 보게 되면 홈쇼핑은 뭘 잘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뭘 만약에 팔면 비싸다고 그럴게요. 비싸다는 표현을 얘기한다고 하면 자, 우리 그냥 해독 얼마 들어가요? 응? 해독 얼마 들어가요? 지금 다 틀려 지금 가격이. 사람마다 틀려. 사람마다 틀려요. 그냥 우리 기본만 가져간다고 하면 기본 해독할 때 기본 가져간다고 하면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해파실, 쿠키는 나머지 튀김을 다 빼고 가져간다고 하고 그다음 하면 한 70 들어가지 않아요? 7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자 70만 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며칠 해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지. 비싸죠. 비싼데 자 표현을 할 때, 자 우리 해독할 때 뭐 해독한다 그래요? 세포, 장, 간, 혈관 이렇게 얘기하자. 맞죠? 그러면 자 7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독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양을 공급하면서 그 기능을 살려주고 비우는 걸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해독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볼게. 간해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따로따로 하면 해파실 들어가고 그쵸? 해독 기간에 또 똑같이 식단 제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뉴밀 들어가고 화이버시 들어가고 헬스팩 들어가고 해파실 들어간다 하면 오면 그거만 단다고 만약에 간 해파실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럼 그거만 해도 한 20만 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얘만 별도에서 20에서 25만 원 들어가고 얘도 한 20에서 25만 원 들어가고 얘도 20에서 25만 원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단일로 해도 그 정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각각을 다 하면 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근데 한 번에 하면 30만 원이 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비싼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한 번에 하는 게 싼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는 거를 이게 잘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해독에다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40대잖아요. 그쵸? 반백년 살았는데 그냥 살면서 내가 내 몸에 좋은 것만 넣지 않았겠죠? 첫 번째 제가 하는 질문들의 요지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수긍하거나 동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그 필요를 느끼게 하는 질문을 자주 해줘야 돼요. 해독은 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스스로가 자기 생활 안에서 자기 패턴 안에서 내가 좋은 것만 챙겨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것들이 있을 거야 상상해야 생각해야 자기가 필요를 느껴야 그 다음에 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살면서 내가 자 몸에 좋은 거 먹었어요? 입에 땡기는 거 먹었어요? 땡기는 거. 그러면 입에 땡기는 것들 중에서 맛있는 거 그렇게 다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걸 몇 년 먹었어요? 반백년 먹었어요. 근데 앞으로 몇 년 더 산대요? 반백년 더 산대요. 그러면 앞으로 반백년 더 살 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안에서 내 몸에 좋은 것만 있지 않겠죠? 그럼 한번 비우고 정비하고 반백년을 위해서 한번 리뉴얼할 타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50년 동안 반백년 동안 해왔던 나쁜 것들을 한번 정비하는데 70만 원 비싸요? 안 비싸요? 보약 한 잔을 먹어도 한 50만 원 들어가는 건데 내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정비하고 케어하는 의도적인 시간 7일 동안에 내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리뉴얼 시켜주는데 70만 원 충분히. 그리고 자 할부 얘기해요 안 해요? 자 혜택은 높이고 부담은 줄여라. 여러분들이 7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내는 느낌이 들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홈쇼핑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자
명품백 하나를 얼마에 팔아요? 300만 원을 한 달에 99,000원이면 이 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99,000원이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99,000원 할부로 36개월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360 느낌이에요. 한 달 99,000원만 내가 어디서 좀 줄여서 남편 몰래 하면 이 팩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부담은 월 부담은 줄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예 계산한단 말이에요. 6개월 무이자 카드도 있고 4개월 무이자 카드도 있지만 저는 그냥 6개월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7개월로도 계산해. 그 다음 7개월 카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어도 그래도 부담이 낮으면 진입하거나 선택할 때는 결정할 때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70만 원을 가지고 7개월 나누면 얼마?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응? 명품백 팔듯이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이는데 혜택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항상 해독을 얘기할 때 원래 해독하지 않아도 영양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유산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오메가는요? 먹어야 돼. 또 다이어트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다이어트 안 해도 영양제 먹어야 되고 오메가 먹어야 되고 유산균 먹어야 되고 간 건강 챙겨야 되고 혈관 건강 챙겨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굶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의 기능을 다 살리고 깨우면서 내가 2달 동안 집중해서 내 몸을 바꾸는데 건강하면서도 탄력 있게 피부도 혜택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해독을 하고 나면 단순하게 내 몸에서 자 해독하고 나면 당 수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혈압은요? 간 수치는요? 피부는요? 화장실은요? 몸의 피로감은요? 그렇게 좋은 거에 대한 걸 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비용을 지출하고 났을 때 받는 베네핏이 많기를 원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낮아. 비싸다고 느낄 수가 없죠. 비싸다는 표현에 대한 걸 지금 제가 헬스팩 갖고 설명도 안 했어요. 그죠? 70만 원 정도 되는 단위로 설명을 한 거고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 비용을 저는 추가로 한 100만 원을 불러요. 7주를. 그럼 170 정도 되죠. 다이어트를 원래 7주를 다 하려고 하면 이게 100만 원 모자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담을 처음에 너무 많이 느끼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 170을 결제를 하죠. 얼마가 적립금이 남아요? 17만 원을 2번으로 나누면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9만 원대, 8만 원대 2번 오토로 걸 수 있죠. 여기 안에 헤파실이나 유산균 같은 걸 넣어서 원구성을 짤 때 원래 우리가 들어갈 개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추가로 그 다음에 적립금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는. 그쵸? 추가로 물건 구매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진입이 너무 높아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면서 이 2번의 오토십 제품이 원래 내가 계획했던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이 없게 하되 효과는 다 볼 수 있게 해버리고 딱 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어떤 것도 경험하죠? 돈도 받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나눠서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패키지를 미리 구상하고 있다가 그 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혜택과 이런 베네핏이 있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최대한의 혜택을 다 챙겨받을 수 있게끔 매뉴얼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한테 딱딱딱딱 비싸지만 그 가격적인 가치 이상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다. 자, R이 너무 커. 자, R이 너무 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세요? 자, R이 너무 커. 자, R이 너무 커에 대한 얘기. 자, 미정교사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R이 너무 커. 그만큼 좋은 게 많이 들어있겠지 이렇게. 자, 혜영교사님 R이 너무 커. 너무 크지. 나도 목구멍에 걸린 적 있어. 자, 우리 건 잘 잘라져. 자, 우리 누구 오를까? 자, 윤성유다님 R이 너무 커. 빠지게. 자, 우리 재림이다님 R이 너무 커. 알이 너무 커서 못 먹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제 먹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호소하면 다른 방법으로 먹게끔 안내를 해주고 그냥 단순히 투덜거림이라면 영양제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 부각을 설명해주고 자, 그 R이 너무 커의 그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어야 될 필요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양제를 챙겨 먹을 때는 그 정도의 음식이나 그 정도의 어떤 필요를 내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건데 우리 영양제만큼 헬스팩에 있는 그 큰 알약 무지무지한 큰 알약 6알을 먹는 거에 비유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돼요? 알이 큰 걸 부담하기 싫어서 배 터져 죽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내 몸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영양성분이 들어오려고 하면 하루에 그 필요 영양소를 먹으려고 하면 큰 대접시로 몇 접시 이상을 그것도 배가 불러도 씻고 분해하고 화장실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대접시로 5접시, 6접시 먹는 게 배가 부르고 불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꼴딱꼴딱 삼기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불편함보다 그 이상의 혜택이나 필요를 느끼게 해주면 그 불편함은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투덜거림인지 정말 불편한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단순 투덜거림은 이렇게 해서 해소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로 불편해서 넘기기 어렵다고 하면 그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알이 너무 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가 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경질 나잖아. 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우호적인 관계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서비스직이에요. 그래서 파이팅하면 안 돼. 그래서 붙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여기에 유사나 빠인 느낌을 주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사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좋아 너무 좋아만 얘기하는 사람보다 좋은 점만 얘기하는 사람보다 이건 이런 점은 좋은데 알이 너무 커서 좀 불편하긴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게 더 생길까요? 후자.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신뢰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거나 그 사람의 말을 팔로우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거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불편함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공감이 떨어져. 근데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알이 너무 커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저도 불편해서 처음에는 쪼개도 먹어보고 칼 뒤치고 뿌개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시키고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베네핏을 설명을 잘하면 그들이 그걸 또 감수하죠. 자 일단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서브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알약이 너무 커서 아까 누가 빠져줄게 했어.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섭취하고 챙겨 먹어야 약은 정성인 것처럼 당사자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지속 가능하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애들 밥을 떠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한 그 라이프 스타일의 유산화가 혜택이 되거나 보완적인 걸 할 수 있는 툴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그것들이 또 뭔가가 또 본인이 바쁘거나 소홀하면 터부시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의식을 바꿔주고 습관을 바꿔주고 루틴화 시켜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이 많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6알이 많은지 대접시 6개가 많은지 자, 계속 먹어야 하잖아. 영양제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자, 저는 영양제를 이렇게 권유를 할 때 그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다 끝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뒤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영양제는 그러면 영양제 왜 먹어야 쭉 설명하다 보면 중간에 영양제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제가 영양제는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질문해서 당사자가 스스로가 자기가 한번 생각을 돌리고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 맞아요.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를 얘기해서 자 몸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그거를 기한이 없죠. 다른 방법의 대체가 없는 이상에는 계속 이걸 먹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 계속 먹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때로는 생체 주기를 통해서 세포 재생 주기를 통해서 장기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이성적으로 숫자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몸에 대한 생체 반응이나 이런 거 영양소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본인이 음식 안에서의 자기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식생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지 못할 수 있고요. 한 끼에 5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50가지 영양소가 내 식단 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상황적인 것들을 자꾸 비유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결단하게 되면 최소 먹어야 되는 특정 기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토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것들을 정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딱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면 부담스러운 거야. 좋아도 분명히 2달 이상 먹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세 번째 달에도 그만큼을 내가 이 몸을 위해서 계속 그만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좋은 건 알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다이어트 설계할 때도 늘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꾸준히 해야 될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나 C300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 정도를 먹지만 최소 어느 정도 기간에는 한 달에 본인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최소한 15만 원 이상씩은 꾸준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이 그것조차도 감당할 마음을 갖는 거.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딱 끊었어요. 딱 끊고 식이섬유도 안 먹고 헬스팩도 안 먹어. 그러면 기존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잉여가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설명할 때 원리를 설명해주고 식단 안에서 잉여가 남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게 대사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고 내 몸에 비타민 미네랄만 충분히 녹아있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걸 알려주면 그 사람이 적어도 헬스팩 하나를 원래 내 몸에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준다고 하면 챙겨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토십 걸어놓게 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최소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이 정도는 내 살 뺀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살 뺀 몸에 대한 유지하기 위한 루틴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 동의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비율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 처음에 딱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쵸? 근데 만약에 비율을 할 때 만약에 키로당 1kg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자들이 할 것 같아요. 10kg에 100만 원. 10kg에 150만 원. 빼요 안 빼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한다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10kg, 지금 몸에서 10kg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몸에 10kg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몸이 상상이 돼요? 지금 66 입는데 55로 내려가. 55 입는데 44로 내려가. 그쵸? 43도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야. 우리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 사입는 거 얼마나 들어가냐면 기본 브랜드 옷도 비싸겠지만 기본 계절 바뀔 때 어디가 쓱딱 그냥 눈에 혹 튀어서 어디 보세옷 가게 들어가고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얼마 들어요? 몇십만 원이죠. 그거 2번만 하면 몸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다 끼워 맞추는 옷을 그렇게 그렇게 입어도 많이 핏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차라리 살을 빼면 어떤 옷을 갖다 입어도 예뻐요. 그쵸? 이거 지금 웃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상대방이 어디다 소비하는 게 가치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 벌 사입는 거, 가방 하나 사는 거, 신발 하나 사시는 건 그때뿐이지만 몸을 바뀌게 되면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설명해줘야 그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지출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이어트에 비해서 또 비싸다고 얘기할 때는 이 영양적인 거에 대한 부분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가지고, 자, 다른 거 있어, 약. 자, 약 먹고 있어. 여러분, 드럭머거라고 아시죠? 드럭머거. 드럭머거가 뭐예요? 약재들이 몸 안에 들어올 때 그것들조차도 해독이 되거나 정화가 되거나 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몸에 그것들이 중화되거나 해독되기 위해서 필요해서 소모되는 항산화제나 영양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약을 먹게 된다고 하면 내 원래 생체에도 필요한 대사에 필요한 영양 성분도 부족한데 약을 통해서 손실되는 것까지 있다고 하면 더 영양 부족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약을 먹는 사람일수록 영양제를 더 잘 챙겨 먹어서 원래 내 몸에 약이 내 몸을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약이 내 몸을 구성하나요? 영양 성분이 내 몸을 구성하나요? 이렇게. 그러면 약은 구성물이 아니라 내 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처방인 것 뿐인 거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의 구성 물질이 소모되거나 소진돼 버렸을 때에 대한 2차 데미지까지 그 약의 부작용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써서 내 몸의 손실이나 이것들을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드럭머거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어. 그 자료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내주면 또 내가 말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비포애프터 책자 같은 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하냐면 결국은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해요. 나한테 이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 베이스를 가지고 그 얘기를 처음에 귀담아 듣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온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뭘 갖고 또 판단하냐면 제품력이나 그걸 갖고 판단하죠. 하나는 인간적인 신뢰, 하나는 제품적인 신뢰, 그쵸? 제품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라면 탐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득이 될 때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설득이 많을까요? 이성적인 설득이 많을까요? 둘 다. 때로는 도와주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 말 그대로 도와주고 싶어 선택하는 것들은 되게 사소한 것들은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 사주지 뭐 정도는 괜찮아.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는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본인이 혜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거에 기반이 되려고 하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건 뭐냐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제가 현장에서 사업을 설명을 하거나 또는 제품을 설명할 때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전달하기 굉장히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내기가 쉬워서 이 일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고 팩트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팩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받고 싶은 혜택을 눈으로 보여주면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럼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거. 말 그대로 또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거나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이성적인 자료,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많이 들고 다니는 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방이 엄청 무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요 파트에서 이성적으로 동의가 구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파트에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자료화를 많이 말하는 거 말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체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료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어디를 가도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 안에 중간에 그 환기가 한번 싹 되면서 눈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막 화제가 되는 거야. 비포 애프터 사진. 엄마 아니에요? 이모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제 비포 사진 다 봤잖아요. 그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막연함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제 비포와 애프터 실물은 그 막연함이 확신이 되죠.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나 대화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체험이 마지막에 결정할 때 쐐기를 박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의 말도 생동감 있고 확신 있는 말도 결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챌린지 시작했잖아요. 여기 비포 되게 많으신데 자, 비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포가 진한 가오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백하고 찍으세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 좋아지면 그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지한국인 이런 느낌 같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은 계속 매 순간마다 선택이 돼. 사업 잘 됐던 이유는 백날 많은 얘기를 했던 것보다 서플리먼트하고 비포 애프터만 가지고도 선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서플리먼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서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인 건 좋은데 그 객관적임을 증명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플리먼트 차이 먼저 내밀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해요? 니네 만든 거 아니야. 애기네들 다 그렇게 얘기해. 니네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플리먼트 설명을 할 때 그 니네 거 아니야 얘기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입에서 먼저 이게 공신력 있는 걸 먼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편 보면 앞에 딱 펼치자마자 뭐 나와요? 1999년도에 발간된 이 책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건강 가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북.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책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유추해서 미리 설명하면 그 사람이 내 설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또는 여러분이 저항을 느끼는 그 멘트에 대해서는 계속 무시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그 저항이 있을 거란 전제하에 여러분의 그 스토리나 설명을 써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계속 같은 저항을 만나게 돼요. 지금 너무 희한하죠? 내 고객이 했던 말과 여기 있는 고객이 했던 말이 똑같아. 그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지만 항상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유산한 사업자이지 않았을 때 유산을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내가 비즈니스 감이 떨어지면 내가 처음에 어땠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쉐어로 때 어땠지, 빌리버 때 어땠지 이렇게 그때의 그 나를 보는 거지 지금의 폭 빠진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의 내가 뭐가 두려웠는지 그때 내가 뭐를 의심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간다니까. 왜 우리 이미 벌써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못 알아보고 이런 느낌이지만 그 사람들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그게 설득이 됐고 어느 순간에 동의가 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상 플랜 풀 때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쭉 했던 거는 내가 그때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쭉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게 여기서 해소되는지를 내가 찾아갔던 과정들을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좋아요. 클로징 멘트.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추가로 또 여러분들이 설득을 할 때 또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되게 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 얘기를 했어. 근데 결국은 선택을 할 때 뭐 때문에 안 하냐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비즈니스 설명을 할 때 늘 모든 사람의 니즈가 돈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현이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그 단어가 되게 다양하고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일이 그냥 돈만 버는 일 같으면 굳이 그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만족스러워. 그럼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또 나는 이걸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서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이 아니야. 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난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죠. 별로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나눔이나 기여하고 싶어요. 이타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그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해서 궁극적인 베이스는 돈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내재된 돈이지만 그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전달해 주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내 마음으로만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들죠. 그 마음을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딱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오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나?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나?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1시간 동안 떠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열정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1시간 동안 나만의 패턴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배웠잖아 우리가. 참 끊기면 안 돼요. 중간 사람 얘기하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풀을 설명했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저 사람의 눈빛이 흐려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숨지 않게 마무리해야 돼.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달렸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괜찮죠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 이렇게 다 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어?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저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다 브리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 그 사람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서 내가 그 니즈 파악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맞는 성향으로 리소싱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유산화의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 와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사업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그 신뢰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신뢰가 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신뢰가 깨는 짓을 하나 했는데 시간 약속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쓸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몰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말, 태도 그걸 파악하는 그쵸? 근데 처음에 태도가 이 미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기본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베이스를 신뢰로 깔고 갈까요? 불신으로 깔고 갈까요? 스타트부터 지금 마이너스야. 자 지금 계속 플러스 끌어올려갖고 확 끌어당겨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출발했어. 마이너스 출발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초대받은 사람은 누굴 보고 온 거냐면 그 나를 초대한 사람을 보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미팅할 때 2대1 미팅할 때 스폰서라는 이유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고 말 그대로 격없이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관찰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암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지 몰라도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별로다는 게 파악이 될까 안 될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대1 미팅할 때 자격으로서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내가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는 사업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경우도
많더라. 이 사업을 벌써 사람들은 다 했는데 비전 넘쳤어. 너무 괜찮은데 이 비전 넘치는 일을 저 사람을 믿고 하기에는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경우 없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오히려 일에 대한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서 저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 모습은 저희라면 저렇게 되나? 반대로 사람이 괜찮고 품격 있고 멋있고 하면 예의 바르고 하고 격이 다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존중과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2대1 미팅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폰서로 동행할 때는 여러분들을 초대한 신규 분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면접관처럼 앉아있으면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2대1 미팅 했는데 너무 예우를 해놓게 되면 초대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격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가 이렇게 쫄린 상태에서 대면하는 그 1시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는 스폰서를 예우해서 티업을 해놔도 스폰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미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콤비가 맞아야 돼요. 품격은 높이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스폰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소개받고 갔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사람과 빨리 편안해지고 친해져서 그 사람 번호를 따올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미팅 안에서 1대1로 번호를 받아올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미팅을 잘하는 거예요. 결과가 다 오지 않아도 후속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져가는 걸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미팅을 했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가 미팅 피드백을 듣다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미팅을 안 하는 경우가 야 네가 얘기했던 그 비즈니스의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믿고 나갔는데 너는 너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건 회사나 제품과 보상 다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 자, 또 거절하는 이유 또 뭐 있을까요? 거절하는 이유 또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걱정돼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말도 사실 잘하긴 하거든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자, 어떤 사람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평소에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성취욕이 좀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MBTI 사이 ENFP 같은 타입. MFP예요. MFP 있죠. 연예인 기질 있고 약간의 이렇게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드러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실 것 같아요라는 말은 정말 모닥불에 석유를 붓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모닥불에 점화시켜서 진짜 모닥불이 아니라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는데 평소에 소심한 사람 있죠? 응? 소심하고 뭔가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되게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부담스러워. 잘하실 것 같다는 이 말이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잘하실 거야 하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못하겠어. 아니 잘하실 거야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까봐 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써야 되는 거고 그 걱정된다는 베이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호흡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 안에는 내가 이 일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에 대한 시작은 가볍게 하고
비전을 키워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큰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처음에 그 큰 비전 때문에 때로는 뭐가 있냐면 내 욕심에 내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당장에 예를 들어 큰 비전 한 달 이걸로 월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을 했어. 월천이 얼마 만에 걸려요? 그때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을 빨리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잘 되는 모델만 가지고 너무 크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면 자기가 그거 예를 들어 이거요 1년에 1,000만 원 금방 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얘기했어. 근데 1년이 지났어. 1,000만 원이 안 돼.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일과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그 사람, 그러니까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이상적인 최대치에다가 맞춰놓게 되면 그 사람이 성취감이나 자기 평가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 일에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외부 평가는 외부 평가대로 받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 1,000만 원이요 한 5만 원에 5년 정도면 월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아요? 5년 정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월 700 정도 괜찮지 않아요? 5년에서 월 500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 들어가서 5년 일하면 월급 500만 원 받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25년에서 월 500 받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서 걱정이 된다는 건 언제 걱정이 되냐면 그렇게 평가받는 느낌이 들 때 또는 두 번째는 손해가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손해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돈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손실.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미리 가볍게. 잘하는 거의 척도를 손해보지 않는데 플러스 알파가 일단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월 50만 원씩이라도 내가 꾸준히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다. 8천에서 1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 50을 벌어가는 건데 8천만 원에서 1억 모으려고 하면 자산적인 소득을 모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으냐? 1년에 1,000만 원 모으실 수 있어요? 물어봐. 8년 10년 걸려야 되는 8년 10년 걸려서 모아도 그럼 뭘 사야 취득세 등록세 내고 해야 월세 받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지금부터 천천히 그런 자산 모으지 않아도 유통자산 모아서 월 50을 내가 패시브 인컴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해서 그 가치를 높여서 충분히 손해 없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벌어서 주급이든 한 달에 애들 학습지값만 나와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를 되게 라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웬만한 거는 또 추가로 망설이거나 하는 거. 자. 사람들한테 저는 그 멘트 잘 써요. 그 멘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유산화는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일 이런 표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 안에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느낄 때 설득 당하고 있는 느낌은 별로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주체였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은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는 설득자야. 근데 상대방이 느낄 때 설득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건 상대방이 싫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택권에 대해서 그분한테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일이 너무 편하고 쉬운 건 왠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영업하거나 세일즈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팩트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소비하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비교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5만 원인데 500 들어있고 1000 들어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해보고 확인시켜주고 브랜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쉬워요. 일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뭘 상상하냐면 내가 저 일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를 상상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둘 이게 판매하거나 계속 설득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처럼 느껴지면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한테 읊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업 설명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액션을 계속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사람 생각할 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요,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요. 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영양제 뭐 먹고 있는지 물어봐, 혹시 드신 영양제 있으세요? 물어봐서 드신 영양제 한번 줘보세요라고 제가 이거 전문가인데 하면서 영양제에 들어있는 함량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봐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좋은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 좋은지를 모르고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좋은지를 알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먹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양제가 이걸 먹으면 어떤 베네핏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먼저 한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건 눈에 좋고요, 간에 좋고요, 쭉. 사실 여기 영양 조성표에 있는 영양 종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게 뭐에 좋은지만 알면 돼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영양제 종류에 그게 어디에 좋은지를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 외우기가 쉽죠. 그러면 그거에서 이건 눈에 좋고요, 간에 좋고요, 혈관에 좋고요, 이건 암에 좋고요, 쭉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여기는 그대로 다 들어있고 옆에는 함량이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드신 거에 좀 더 좋다거나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바꿀 생각 있는지 물어보면 바꿀까 안 바꿀까 이거를 질문한다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바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생각했고 대답했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이겠죠. 저는 내가 이 사업을 안 해서 이 제품을 먹겠다가 100%고 제가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이게 이래서 시작하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하나씩을 내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주다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상황적인 설득이 돼서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정도라고 하면 되겠구나. 심지어 이런 설명도 해요. 자 마트 하나를 정해놓고 온 가족이 한 마트를 정해놓고 먹으면 우리 그 보상 플랜 그 흰 책자에 보게 되면 시뮬레이션 중에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명을 소개하면 2명이 늘고 4명이 늘고 8명이 늘고 하는 복리로 들어가는 거 설명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한 달에 내가 먼저 브랜드를 바꿔서 쓰고 한 달에 한 명을 소개하면 2명이 되고 이 2명이 두 번째 달에 각자 2명씩 소개하기로 약속하면 4명이 되고요. 이 4명이 한 달에 한 명씩만 소개하기로 하면 8명이 되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달이 걸리면 총 소개한 사람은 8명이고 거기에 36만 4천 원인가? 맞나요? 이게 월소득으로 뜹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 40만 원 이상 소비하는 사람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자, 내가 소개한 건 몇 명이냐면 3달 동안은 한 명이야. 3명밖에 안 돼. 근데 함께 소개한 사람의 수가 돼서 8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근데 이 8명을 통해서 벌어가는 수입이 한 명이 36만 4천 원이 됐어. 한 달에 흰책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자, 내 가족들 중에서 양가해만 따지고 보면 부모, 형제 따지고 보면 가족 구성원들 8명 돼야 안 돼요? 그렇죠? 8명이 마트 하나를 정해놓고 먹으면 한 명은 한 달에 본인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3개월만 더 이어가요? 그럼 얼마는? 264만 원을 벌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를 그러면서 자 이거 표현을 또 합니다. 아까 뭐라 했죠? 8천만 원에서 1억짜리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 40 받는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자 8천만 원에서 1억을 모아서 하는 게 쉽겠어요? 8명 소개하는 게 쉽겠어요? 하면 쉽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잘 해내는 거.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후회가 없다는 걸 느끼게끔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동그라미 백날 그려서 좌우의 포인트가 얼마 올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그
그 표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동그라미 그리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벌써 머리에 생각해. 엄마 먹이고 남동생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마트 포인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세계 최고 제품 같고 본인 먹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가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백날 첫날 막 보상 동그라미 푸는 것보다 보상을 푸는 목적,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후회는 없고 혜택은 많고 손해는 없다 이런 느낌이 주면 내가 당장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게끔만 설명해주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끔. 자,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1년을 했어. 1년에 8명을 소개했어도 나쁘지 않다니까. 그냥 지나가도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1년 동안 8명 소개해서 벌써 40만 원 정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인컴을 만들어 놨다는 건 근데 자산적으로 이제 8천만 원 쌓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더 내면 더 많이 내가 소개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품의 가치를 알고 꾸준히 먹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런 사람을 내가 몇 명을 소개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20명 관리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할 사람이 많아요, 소비할 사람이 많아요. 소비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업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가 말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오히려 소비할 사람들한테 사업까지 풀어주는 건 굉장히 괜찮아. 왜? 그냥 먹을 사람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 주변에 헬스팩 부부가 먹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업할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헬스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유지가 부담스럽고 오토가 끊겨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지가 부담스럽고 오토가 끊긴다고 하면 자기 오토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100포인트 돌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포인트 돌려서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먹거나 소비하고 증명해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소비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또한 일상에서 그 소비 규모를 줄이고 경험을 줄이게 되면 그걸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매달 샴푸든 컨디셔너든 화장품도 여기 거 안 쓰고, 영양제도 여기 걸 안 먹고, 식사도 여기 거 유튜브를 안 먹고,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비즈니스인데 밖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멀쩡하겠냐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 몸에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는 건데, 그 라이프에 투자하는 걸 아끼다 보면 결국 드러나는 게 아껴진 모습이기 때문에 복제되는 것도 아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포인트를 돌리면 100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200포인트의 라이프를 내가 설계할 수 있으면 내가 200포인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라고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저는 200포인트 이렇게 설명해요. 나하고 남편하고 아이들 둘이고 친정엄마 시어머니만 먹어도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200포인트 돌려요가 아니라 200포인트를 본인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이 구상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한 달에 200포인트 돌려요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써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200포인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세럼을 몇 개 쓰는지, 내가 샤워젤을 몇 개를 쓰는지, 컨디셔너, 바디그럼 얼마 쓰는지가 여러분이 쓰면 한 달에 패턴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일상에서 싹 바꾼 경험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쓴지가 평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쓰지 않으니 그 모델링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매번 먹는 패턴, 먹고 쓰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업이에요. 파트너들한테 먹고 쓰는 거 보여주는 게 사업인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저렇게 먹으면 저렇게 달라지네? 저렇게 쓰면 좋아지네가 보여야 파트너들도 하나씩 확장해서 나가는 건데, 스폰서가 쓰는 범위대로 파트너가 그대로 쓰고,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밖에 안 해봐서 다이어트밖에 못 팔았다니까 1년 내내. 제가 화장품을 쓰고 뭘 한지가 되게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게 사업이 확장되는 걸 잘 몰랐어. 다이어트만 팔아도 되고 다이어트만 팔고, 그리고 골치 아팠어. 영양제를 판다는 것 자체가 골치 아팠어. 근데 난 해본 거 파는 거 되게 쉬운데 영양제 막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아이 아토피가 좋아지고 남편이 비염이 좋아지고 지금 피부 좋아지고 하니까
그게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소비자들 중에서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품이 확장이 되는 순간부터 벌써 빈도가 달라지고 이 패턴이 틀려지니까 사업도 확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홀릭하고 있는데, 자, 나는 지금 셀럽이 전종을 다 쓴다. 전종 다 쓴다. 자, 전종 다 쓴다. 자, 리더님은 전종 어디 걸까지 써봤어요? 화장품 셀럽이. 다 써봤어요. 응. 현재 다 쓰지 응. 않고. 그 써보는 거를 한 번 쓰고 안 써본 거예요. 그러면 한 세트 써보고. 현재 쫙 써보고 응. 그중에 이제 얼마 동안? 테스트만? 아니면 한 세트 다 쓸 때까지? 응.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지금. 그럼 좋아요. 자, 객관적이게 한 세트를 다 썼을 때 그 중에서 선택해서 썼던 이유. 나한테 맞아. 그러면 안 맞았던 건 뭐가 있었어요? 야,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뭐예요? 뭐 쓰고 있는 거? 토너랑 토너? 세럼? 네, 데이크림. 데이크림? 네, 그리고 나이트 크림이랑 데이크림. 그러면은 리무버 종류는 아예 안 써요? 쓰다가 음. 폼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리무 없이 폼만 쓰고 있는데 리무. 그러니까 그게 효능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비용적인 것 때문에 안 쓰는 거죠.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자, 자, 리더님은 뭐 써보셨어요? 화장품. 저도 다 써보고요. 음. 이제 저희 주음할 때 뭐가 좋다고 하면 음. 그걸 조금 더 쓴 편인 것 같아요. 자, 셀라비브를 제가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남자거든요. 복잡하게 다 쓰는 걸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진짜 세수하고 뭘 바르고 나오면 다행이야. 원래 패턴이 그래요. 원래 성향이 남자야, 남자. 그 남자는 촉촉촉 바르는 거잖아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바랐던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화장을 지우는 게 다행인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셀라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뭐 화장품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써봤던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너무 뭐 좋다고 간단하게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심도 없었어. 근데 셀라이브를 가지고 쓸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썼던 게 그냥 씻는 거니까 클렌징 종류 중에서는 폼 하나. 리무버는 관심도 없고 뭐 하는 물건인지 몰랐어. 리무버 관심도 없었고 밀크 클렌저는 더 관심 없었어. 여기가 폼 클렌저 하나, 그리고 토너, 그 다음에 세럼, 그리고 나이트 젤. 데이도 안 썼어.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별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하게. 별 모르겠어. 그냥 뭐냐면 내가 또 이렇게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얘가 나한테 어떻게 일을 하나 보자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고 나가면 다행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리무버를 쓰기 시작했어요. 리무버를. 리무버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첫 단계가 리무버가 들어갔어요. 리무버를 들어가고 폼 클렌저를 썼어. 근데 리무버를 쓰고 폼 클렌저를 쓰니 저는 폼 클렌저가 너무 개운하잖아요. 한편으로 너무 개운한데 리무버를 닦고 난 다음에 폼 클렌저 바로 닦으니 저는 원래 손건조가 있는 지복합이다 보니까 당기는 거예요. 제 느낌에 너무 개운하고 뽀득뽀득하고 너무 좋긴 한데 건조함이 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자극적인 느낌이. 근데 누가 밀크 클렌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 클렌저를 갖다가 썼는데 이게 너무 개운하지 않아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니까. 자, 리무버는 되게 좋았어. 왜냐면 그냥 패드에 넣고 닦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덜었으면 너무 신경질 났을 텐데 닦기만 하니까 너무 좋고 패드로 닦는 거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쓴 게 밀크 클렌저를 쓰고 그 다음에 폼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밀크 클렌저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밀크 클렌저를 처음 써보는 거야. 나 그럼 형태를 써본 적이 없어. 처음 써보는데 느낌이 이렇게 좀씩 하고 닦았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되게 불편했어. 그리고 빨리 폼 클렌저 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폼 클렌저 조금 해갖고 이렇게 닦아서 썼단 말이야. 그러고 났는데 건조하지가 않는 거야. 아니 근데 밀크 클렌저 하나만 가지고 중간 단계 그것도 빨리 닦고 싶어서 빨리 썼는데 이 정도다? 이 밀크 클렌저 자체가 힘이 되게 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리무버로 닦고 난 다음에 밀크 클렌저를 진짜 그 제형이 되게 그 로션 타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5번 짜가지고 얼굴하고 목을
엄마들 옛날에 우유로 목욕식탕 가면 콜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우유 마사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샤워하기 전에 얼굴하고 목에 이게 완전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마사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또 폼 클렌저를 하니까 자극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계속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3단계만 계속했어. 세안할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제가 목에 목 주름이나 목의 톤이 바뀌는 거예요. 목 톤이 바뀌고 얼굴도 제가 이 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이 바뀌니까 화장이 먹는 게 틀린 거예요. 제가 일단 닦지도 않고 뭘 제가 뭐 각질 스크럽을 하는 스타일이겠어요? 어떤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리무버로 닦고 폼 클렌저 하고 이렇게 그거만 썼는데 피부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뭐냐면 저한테는 토너를 그냥 시간 날로 뿌리는 토너를 진짜 스프레이로 촥촥촥 해서 이렇게 국물 흐르듯이 속건조가 심하니까 금방 그리고 난 세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쪼이니까 너무 땡겨서 막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그게 싫어갖고 토너를 그냥 계속 그러니까 자 피부가 연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가 연화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토너를 얼마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땡기 흡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토너를 기본 3번 이상 뿌리고 들어가니까 세럼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세럼을 하고 나니까 세럼이 토너가 된 상태에서 세럼이 쫙 당겨주는 느낌이 되니까 광택감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데이 라인을 안 썼었어요. 데이 라인을. 남자잖아요? 그래서 데이 라인에 데이도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는데 데이 로션이 그나마 뻑뻑하지 않으니까 데이 로션이 그나마 낫겠더라고. 제 스타일에는 데이 로션을 썼어. 근데 데이 로션을 제가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데이 로션을 화장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르니까 톤업이 돼요. 톤업 크림처럼 기본 베이스가. 그리고 선기능 있죠.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선크림 같은 제형이니까 뻑뻑한 선크림 바르는 것도 훨씬 더 쉽고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 메이크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화장을 하면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거나 화장이 뜰 때 있잖아요. 뭐 급하게 제가 이렇게 문대고 바르는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 부드럽겠냐고요. 근데 우리 그 콤팩트에다가 데이 로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 뿌리고 그래갖고 쿠션처럼 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쿠션에 있는 매트함이나 무광택감을 물광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데이 로션을 아예 들고 다니면서 팩트 위에다가 중간중에 수정 화장할 때 선기능 그렇게 해도 다 커버가 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제가 화장품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트 젤하고 나이트 크림하고 성분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놈의 거기는 어떤 건 진주가루가 들어있고 어떤 거는 뭐 다른데 자 기본 여러분이 저기 나이트 크림 쓸 때 몇 번 짜요? 4번은 짜야 돼. 그쵸? 4번은 짜야 돼. 면적 있잖아 우리가. 나팔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4번 짜야 되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이트 크림도 요만큼, 나이트 젤도 요만큼이에요. 4번 짜서 써야 돼. 근데 성분이 달라. 그리고 나이트 젤은 너무 수분감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가볍죠? 크림이 또 너무 무거워 내 생각에는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두 개 섞어 쓰기 시작했어. 어차피 소진된 가격 똑같잖아요, 그쵸? 소진된 색깔 똑같은데 양성분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두 번 짜서 섞어서 쓰니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을 쓰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해서 쓴다고 하면 기능성인 원료들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미스트 쓰잖아요. 미스트 쓸 때 제가 미스트가 왜 좋았냐면 저는 토너를 여러 번 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예 미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첫 번째 단계에서 3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세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뭐 할 시간 없이 그거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데이 로션으로 가면 편해요. 중간에 조금 더 내가 또 주고 싶으면 토너 한 다음에 세럼 한 번 더 발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먼저 미리 쓸 걸 해놓고 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중간에 갖고 다니면서 제가 작은 용기를 가지고 샘플량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중간중간에 뿌리니까 바로 수분감이 잡고 바로 앉아있으면 광택감이 나니까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용기를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3분의 1만 담았어. 이해가 가세요? 이게 여러분 토너 하나 3통밖에 안 나와요. 3통을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그래서 용량이 얼마예요? 그쵸? 그걸 샘플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이스를 깔 때 쓰고 남은 거 주는 느낌으로. 어떻게 가방에 3분의 1만 담긴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통 나와요? 그럼 9통 나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좀 샘플링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몇 번 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샘플을 해서 이렇게 믹스가 된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 상품을 살 때 토너하고 하나만 사요? 아니죠? 믹스된 걸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전 제품 라인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편하잖아, 일단. 그리고 이미 벌써 피부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그 미스트 하나씩 뿌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딱 보면 얼굴만 봐.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상담하는 내내 여러분이 다이어트 설명하면 여러분 몸을 볼 거고요. 여러분이 샴푸로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카락을 볼 거고요. 여러분이 피부를 설명하면 화장품 설명하면 여러분 피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 영양제 설명해서 여러분의 피곤도를 봐요. 눈빛을 만들보자면 여러분의 눈빛에 총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면 상대방들이 느낄 때 클로징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클로징은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야. 그리고 이 클로징의 멘트보다는 여러분의 확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써 이렇게 돼 이런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죠? 써 이렇게를 할 수 없으면 백날 이거 좋아 괜찮아.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파트 선생님 2대1 미팅을 갔는데 파트 선생님이 뚱뚱해서 미팅이 다이어트가 못 끊어졌어요. 저는 뺐어요. 저는 뺐는데 그분이 다이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광주까지 갔는데 미팅이 클로징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제품이 너무 좋은 것도 알겠대. 근데 그 사람이 안 선택해 된 이유를 그 사람을 들었어. 직접 얘기했어. 그렇게 제품이 좋다고 하면 너도 뺐어야 정상 아니야. 이렇게 돼서 2명에서 광주까지 갔는데 또 친한 친구였는데 안 됐어. 뼈저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팀워크 싸움이기 때문에 스폰서만 빠져있어도 안 된다. 자, 팀워크 싸움에 스폰서만 피부가 좋아도 안 된다. 같이 좋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외모나 이렇게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할게요. 자, 오토가 끊어진다. 자, 오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건강의식이든 영양제 필요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베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운동하고 잘 챙겨 먹는 게 좋은 거 다 알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러분은 오토를 100포인트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0포인트 안에는 여러분들 것들만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온 가족이 있지 않아. 때로는 남편 것만 있고, 때로는 애들 것만 있고, 때로는 부모님 것만 있고, 본인 게 없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토가 100포인트 안에는 여러분들 4인 가족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나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 되는 게 건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돈을 가치 있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내 건강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백날 천날 좋은 옷 입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갖고 있는 거, 내 몸을 내가 활력 있게 가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가치 있는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소비의 모습과 그런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가 상대방한테 드러나요. 여러분이 제일 우선 소비를 여러분의 건강에 소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팅할 때 그 사람한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할 때 말이 흐려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나도 옛날에 소비가 그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옷 한 철이고 신발 하나 가방 한 철이더라. 근데 내가 똑같이 나이를 먹고 가고 있는데 동년배를 보게 되면 관리하고 자기 몸에 관심 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 100년 쓸 몸인데 아무도 자기 몸에 대해서 재투자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면 나 그만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또 건강에 돈을 쓰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는 것 같더라.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건강 꾸준히 관리하면서 나이가 먹어도 내가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관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200포인트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200을 구상해주고 그 안내해주는 걸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도 다 바빠, 다. 진짜 다 바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 소비를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MZ 세대들도 자기 피부를 위해서, 피로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먹고 있어. 근데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자기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자기한테 투자하는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남한테는 잘 써. 자기한테 민색해. 그러니까 자기 건강과 자기 몸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들의 인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일시적이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상실감을 느끼고 허탈하거나 우울감이 오거나 하는 줄 아세요? 현대인 우울증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보거나 회복할 시간이 없었을 때. 그쵸? 자기 돌보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힐링해야 되거나 어디 여행 가야 되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걸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고단하게 일만 하고 뭔가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보상의 방법으로 남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자기한테 투자하고 자기를 관리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라고 하는 타임이 왔을 때, 지금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쉽고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누리는 것들을 그 나중이라는 타임이 왔을 때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 자기 소비하는 것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심어주는 거. 그래서 매월 고정으로 자기한테 최소한 5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것들 만들어주면, 1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오토가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결국 오토를 할 때 종합 비타민 하나가 들어가면 소진이 되게 느려요. 네, 근데 아침 식사 대용이 있죠, 뉴트리민. 저는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독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식사를 잘 못 챙겨 먹어요. 혼자 가서 밥 먹는 것도 애매하고 아침에 못 챙겨,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안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본인의 몸 관리가 되게 안 되는,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게 다, 점심학교 밖에서 먹고 오는 게 다인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중년의 남자분들도 되게 많고 혼자 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뉴트리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뉴트리밀 한 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영양제 하나를 설명하면 적어도 본인이 아침에 그렇게 한 끼를 챙겨 먹고 오는 게 본인이 혼자서 자기 독거노인이 될 수 있어. 혼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약 챙겨 먹는 거는 형식적이고 되게 본인이 잘 안 하지만, 식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뉴트리밀과 영양제는 그게 괜찮은 아이템인 거고, 계속 먹고 없어지는,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말 그대로 우리 뉴트리밀 액티브도 봉지 하나, 패킹 하나를 같이 권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 라운딩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못 먹고 나가요. 그럼 라운딩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쉐이크 패킹을 갖고 들어가 아침에 나가면서 타고 먹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직전에 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패턴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면서 그 일상 안에 제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샴푸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유독한 물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본을 뭘 했었냐면, 샴푸를 희석해서 놓고 분해 용해되는 것까지 다 잔류해서 남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숫대에다 놓고서 물을 헹궈 보시면 물이 금방 투명해진다니까요. 그것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컨셉을 가지고 비교군을 가지고, 치약은 어때? 치약은 혼자 써서 써야 돼?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토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일회적인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상적인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일상적인 거. 그리고 오토를 잡을 때는, 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꾸준히 가야 되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대상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집 안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애들 건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여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을 정해요. 집안에서 중요한 설사람들 거.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애들 성장기나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주는 거죠. 오토가 준다는 거, 설사 애들 걸 줄이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요? 아이들 성장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때라는 게 있다는 거, 타임이라는 걸 강조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몸에 대해서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 유전적으로 몸에서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른 데서 올라오는 나이대예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에서 약한 부분이 40대 이후는 다 올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딴 때는 몰라도 40대는 정말 집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아니면 그 전에 집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당 일반적인 때보다 20배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급성이라고 하는 거죠. 급성. 돌연사 이런 것도 그렇고. 급성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며칠 만에 살이 폭삭 늙는 거 본 적 있어요? 몸에 순간적인 초당 공격이 20배라고. 20배. 그러니까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정으로 왜 그렇게 강조해줘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선명하게 상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정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도는 다른 데에 소비를 줄이고 이걸 여기서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른 후속하지 마시고요. 후속은 기본 사업자 후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업자분들이니까 소비자 후속이 좀 신경을 써보세요. 자, 소비자에서 소개 나오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제가 처음에 사업자한테 소개하라고 했더니 잘 소개를 못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소개하라고 하면 적극성을 띈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직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액션이 덜 나오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요, 만족된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소개를 소비자니까 자기가 경험적인 것들을 그냥 막 구전할 수 있는 정도의 텐션이 있어요. 저는 초기에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소비자 관리를 잘해서 소개를 많이 받은 거.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받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족된 경험을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영양제라고 하면 나만큼 잘해줄 사람이 없어라는 느낌. 그래서 정성이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고객 감동은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100% 1000%의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건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해줬을 때 감동이 되는 거지 기대한 것만큼은 감동을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품 하나를 들고 강원도로 간 적도 있어요. 유산균 하나를 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뭐라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같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이 뭐 소개 받는 것처럼 저도 항상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제품에 대한 게 막 좋으시면 이거 드실 만한 분 있으면 저한테 2명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죠. 소개해줬을 때 그 사람의 소개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괜찮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내 베이스 출발은 항상 이거였어. 자, 소비자가 소개를 했어. 그러면 제가 소비자가 소개를 한 이 A라는 사람은 소개를 받을 때는 내가 이 소비자한테도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소개한 거예요. 계속 마음 쓰고 정성 들이고 잘했으니까 소개를 한 건데 이 사람한테보다 이 사람한테 더 잘해. 왜? 이 사람의 얼굴 소개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소개했던 경험이 좋아야 다음에 또 소개를 해. 자, 첫 번째 이 사람한테 나에 대한 경험을 좋게 했어. 두 번째 소개한 경험을 좋게 해야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얼굴 생각해 이 사람한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이 사람을 만나고 왔어. 만나고 나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감사해요.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응? 물어봐요. 어떻게 잘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봐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 결과가 안 나와도 내가 고맙다는 말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쉬워요. 웬만한 신의가 없으면 못 소개하는 거니까 그거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개하는 건 웬만큼 신뢰하지 않고는 어려운 건데 저를 그만큼 믿어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이거 갈 때도 너무 마음이 좋았고 갔다 오고 나서도 좋은 분 소개시 너무 기분이 좋더라. 제가 잘 관리해서 그분이 필요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안내해드릴 예정이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다음에는 어떤 소개를 해줄 거야? 되는 소개 찾을까 안 찾을까? 되는 소개를 찾을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얼굴 생각하면 더 잘했죠? 기분 좋게 하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려고 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왔던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좋은 피드백을 할까 나쁜 피드백을 할까? 좋은 피드백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에서 소개했는데 양쪽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걔 괜찮더라. 야, 그래서 좋은 사람 소개해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들었어. 감사해요. 이런 신뢰해서 그럼 이 사람이 좋은 경험하면 그 옷이라면 더 떨고 싶을까 안 떨고 싶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임을 가게 되면 이제 소개할 거를 찾는 거야. 뭐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가서 영양제 까먹으면서 아까 지금 물어다 줘야 되잖아.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이분이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현진 씨 거기도 가볼 수 있어? 나 신났어. 자기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나서 이분이 소개를 여러 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바쁘게 막 소개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 경험이 쌓이냐면 소비자를 관리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야. 소비자 관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맙다는 얘기만 듣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제가 사실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서 크게 이익이 남는 건 아니다. 아시겠지만 이 일은 제가 10,000원짜리 떼다가 10,000원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 관계에서 마진 남는 게 전혀 없다. 저희는 매출량에 따라서 포인트만 받는 건데 사실상 제가 뭘 좀 챙겨드리고 인사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챙겨드릴 수 있는지 찾아 챙겨봤더니 사실 고객님이 지금 소비자로 돼 계신데 그냥 형태만 바꾸시면 제가 고객님이 소개하는 걸 통해서 고객님한테 베네핏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 이해가죠? PC인 상태에서 BC를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행위를 벌써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서 뭐 돈 벌어 많이 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고객님에게 혜택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편한 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편한 대로 해서 이분이 BC 형태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분 소개한 멤버들 다 옮겼겠죠? 그때 이분이 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소개 원래도 했는데 더 소개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해서 라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다 보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소개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사업자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오실 때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뭐 나와서 파트너 관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이 사람 밑에서 사업할 사람을 찾는 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의 캐파가 있잖아요. 해볼 마음이 있을 때는 천천히 호흡을 하면 되는데 이때 소개가 딱 끊기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이제 소개하시니까 사업자 되셨으니까 나오세요. 밖으로 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그 호흡이 부담이 되면 소개를 왜 못하냐면 부담이 될 때부터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소비자 관리하면서 부담 주지 말 것. 그리고 소개가 나오면 소개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자,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제품에 들어간 사람들 리스트를 다시 적습니다. 다 적으셔갖고 그 고객들한테 제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제품을 통한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다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 전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잘 드시고 계세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확장을 시켜드리는 걸 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 있으시면 요즘에 건강관리 많이 하시고 미세먼지도 많고 막 하니까 저한테 딱 2명만 소개해 주세요 한번 부탁해 보는 거예요. 동정심도 영업입니다. 자, 부탁을 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랑 똑같은 패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소비자 20명 관리부터 다시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